2013에 그 툴바를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뷰에 툴바에 이렇게 봅니다. 스케치업 8 가지신 분들은 이건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기만 보시고 이 창이 열어진 상태에서 내가 툴바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툴바 자체가 프린시플인가 그렇거든요. 자, 에디트 뭐 이것도 되겠네요. 이 에디트 창에서 지금 여기 하나 당겨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브 툴을, 이게 지금 무브 툴이라고 하는데 무브 툴을 뭐 단축키를 잘 알고 있어서 굳이 아이콘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클릭을 쭉 하시면은 요런 이미지가 뜹니다. 클릭한 채로 있으면 밖으로 당기면 X자가 쳐지죠, 그죠? 마우스에서 놓으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푸시풀 이것도 필요 없다. 예,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거 뭐 로테이트 툴인데 로테이트 툴은 좀 쓸 것 같은데 얘만 좀 많이 쓰기 나눠놓기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 옮기고 싶다.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바가 하나씩 생기죠. 그래서 놓으면 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툴바를 하나씩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거 필요한 것만 딱 해서 필요 없는 건 다 없애버리고요. 응? 뭐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되고요. 이거 근데 원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원본으로 혹시나 또 지웠는데 필요할 것 같으면 여기 보면 다시 설정 있죠. 다시 설정. 다시 설정을 누르면 변경 내용이 손상됩니다. 에디터 도구 툴을 다시 하겠습니까? 이렇게 뜨면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모두 다시 설정이라는 거는 이거 뭐 컨스트럭터도 설정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이야기고요. 새로 만들기는 이 도구 모음 자체를 내가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 한번 해봅니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럼 도구 모음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뭐 마이툴 이렇게 바 이렇게 씁시다. 마이툴바. 그래서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럼 여기에 툴바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내거. 그래서 나는 이것만 쓰고 싶다. 그래서 무브 툴을 잡고 이쪽으로 당겨주고요. 또는 뭐 이 아이콘도 내가 쓰고 싶다. 이러면 이쪽에 당겨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놈도 내가 쓰고 싶다. 이렇게 놓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옵션에 보면 뭐 스크린 팁 표시 큰 아이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다 큰 아이콘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를 하면 작아졌죠. 그래서 이게 뭐 작업 공간을 더 넓게 쓰시려면 작은 아이콘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교육 목적상 밖에서 이렇게 멀리서 안 보이기 때문에 큰 아이콘 이걸로 해서 제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보면 펜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뜨잖아요. 아이콘에 이렇게 가까이 마우스를 대보면 이렇게 설명이 뜹니다. 그죠? 이게 요 스크린 팁 표시입니다. 이게 보기가 귀찮다. 나 이거 다 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안다 생각하시면 체크 해제를 하시면 가까이 대도 안 뜨죠. 요게 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교재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옵션에서 큰 아이콘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콘 자체가 크고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이 나옵니다. 밑에 줌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지션 카메라 요게 스크린 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를 하면 아이콘에 마우스를 대더라도 설명이 안 나타나죠. 이 옵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해지면 굳이 이거를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안 익숙하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모음에 다시 가서 모두 다시 설정을 합니다. 모두. 왜냐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상 다 씁니다. 닫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 화면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0.4 템플릿 만들기로 들어오는데 템플릿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만의 작업 영역을 만든다고 나만의 작업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템플릿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됩니다. 그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모델 인포, 스타일, 섀도우 다이로그 박스에서 설정된 값들이 저장이 됩니다. 다른 데서 설정된 값들은 저장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모델 인포, 스타일, 섀도우 다이로그 박스에서 저장된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라 이 환경이 나는 편하다 라고 하는 거니까 각자의 환경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에서 윈도우에 모델 인포를 클릭해 봅니다. 윈도우에 모델 인포. 자, 모델 인포 창이 하나 떴습니다. 자, 왼쪽 편에서 제일 하단부에 유닛이라고 있죠. 유닛. 모델 인포의 제일 하단부에 유닛. 이 유닛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밖에서 건축을 하든 실내 건축을 하든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쓰고 뭐 소수점 0점 뭐 몇 짜리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세팅을 해줍니다. 자, 포맷을 보면 디시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진수를 의미합니다. 뭐 혹시나 어떤 분들은 뭐 아키텍처를 해가지고 피트, 인치 단위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 디시멀로 바꿔주시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이거 내려보시면 인치도 있고 피트도 있고 뭐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습니다. 근데 밀리미터 단위를 쓸 거고 이게 정밀도인데 소수점 첫 자리가 아니고 소수점 없이 할 거니까 0mm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Enable Length Snapp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체크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Display Unit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단위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단위를 없애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앵글은 각도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각도도 0.00이 아니라 0.0 이게 아니라 0이죠. 그 다음에 Enable Angle Snapping 이것도 체크해야 합니다. 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Enable Snapping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붙잡아 준다 뭐 이런 뜻인데 길이를 잡아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 제가 샘플로 한번 해볼게요. Enable Length Snapping이라고 해서 한번 보기만 보세요. 따라하지는 마시고 제가 이거를 100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100. 왜냐하면 1하면 표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100으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설정해 놓고 화면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라인을 하나 꺼 보겠습니다. 라인을 원점에서 하나 꺼가지고 그냥 가볼게요. 이게 보면 실제로 딱 가면서 잠깐만요. 탑뷰로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자, 여기 딱 지나가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닌데 렉탱글로 할까? 이 잡혀줘야 되는데 안 잡혀주네요.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다. 확대를 해서 이게 100단위로 지가 가다 보면 탁탁탁 찍히거든요. 근데 안 찍히네. 잠깐 씁니다. 이게 안 쓰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잠깐만요. 이게 아까 100으로 잡았는데 왜 이게 1로 돼 있나? 100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인 툴 가지고 이렇게 한 100, 200, 300 밑에 요 밑에 창을 보세요. 400 이런 식으로 뜨죠. 그러니까 이게 스냅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5mm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0단위로 뭐 작업을 많이 한다 이러면 간단하게 움직여주면 지가 100단위로 움직여주니까 편하잖아요. 이거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쓸 일이 없으니까 체크 해제를 해놓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해놓으니까 분명히 이게 100단위로 움직이잖아요. 700, 1000, 1100, 1200, 1300 툴에서 아까 윈도우에서 모델 인포에서 체크 해제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을 거니까. 자, 여기까지 했죠? 이번에 설명은 되어 있거든요. Enable Length Snapping은 입력창에 입력한 길이만큼 스냅을 잡아준다는 것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에 윈도우에 스타일 합니다. 스타일 다섯 번째 스타일 있죠? 이거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집 모양 있잖아요. 집 모양. 중간에 보면 집 모양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인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모델. 인모델. 인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스케치업 모델링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모델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이 스타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모델링 스타일을 결정하는 창인데 우리가 지금 모델링으로 이 돼 있는 게 아키텍처 디자인 스타일이라고 이 모델이 지금 저장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모델로 안 쓸 거기 때문에 수정을 할 겁니다. 자, 탭에 보면 에디트 탭 있죠. 에디트 탭 클릭해 봅니다. 에디트 탭에 보면 또 아이콘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제일 왼쪽 게 선을 갖다가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세팅해 봅니다. 클릭. 그럼 엣지 해가지고 백 엣지, 뭐 프로파일, 뭐 익스텐션, 엔드 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이거 체크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자, 이게 체크를 해제하는 순간 요 위에 아이콘을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회전체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면 세팅. 가보시면 프론트 컬러랑 백 컬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론트 컬러랑 백 컬러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스케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그러면 면 자체가 우리 이 종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면이 있고 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은 프론트라고 하고요. 실제로 내부에서 안 보이는 면은 백이라고 합니다. 그 색상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세 번째 거 백그라운드 세팅에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스카이 돼 있잖아요. 스카이 체크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보면 아이콘이 있는데 이 색상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추즈 컬러라고 화면이 뜹니다. 자, 지금 RGB 모드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컬러 휠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컬러 휠을 RGB 모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R에 255, G에 255, B에 255. 이게 흰색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흰색. 그래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뭔가 바탕 색깔이 바뀌었죠. 지금 화면에서 백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보면 뭐 워터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델링 관련된 부분도. 자, 그러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타일은 항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지금 뭐 대충 이런 화면이 되겠네요. 그죠? 저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들. 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요 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좌표가 뭐 이렇게 세 개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개 색깔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을 뜻하고요. 기본적으로 아이소메트릭 뷰라고 합니다. 아이소메트릭 뷰. 그래서 여기 지금 뷰에 그죠? 스탠다드 뷰가 어디 있노? 아, 여기 카메라에 보면 스탠다드 뷰 이렇게 보면 그죠? 탑 뷰가 있고 바텀이 있고 프론트가 있고 백이 있고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고 ISO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실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툴바에서 요 모양 집 모양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집 모양 돼 있는 거. 집 모양 돼 있는 게 이게 뷰입니다. 그러면 메뉴에서 카메라의 스탠다드 뷰에 바텀이 있는데 이 밑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툴바에는 바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텀을 잘 안 쓰기 때문에 툴바에는 많이 쓰는 것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붕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붕 탑뷰인데 탑뷰를 클릭해 보면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평면 이야기예요. 평면도.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이게 보면 지금 프론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론트. 이거 클릭해 보면 실제로 그린하고 블루가 되죠. 그 다음에서 프론트가 돼서 정면도죠. 정면도. 정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면 라이트가 돼서 오른쪽 편. 그죠? 그 다음에 왼쪽 편. 뒷면. 그 할 때마다 이 축 자체가 자꾸만 바뀌죠. 그죠? 색상이 바뀌고 이렇게 하죠. 이 축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탑뷰로 고정을 합니다. 탑뷰.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툴바에서 손모양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손모양. 손모양. 이게 펜이거든요. 펜.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보면 마우스가 이렇게 손모양 되어 있는데 클릭한 채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작업 영역을 움직일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하단으로 이렇게 축을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에 씬이라고 있습니다. 씬. 8번째 윈도우에 씬. 그러면 요런 창이 씬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플러스 아이콘 있잖아요. add sce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는 순간에 왼쪽 상단에 보면 씬1이라고 이렇게 뭐가 하나 생겼죠. 그죠? 자, 이름을 모델링이라고 쳐줍니다. 저 여기 신 탭에서 바뀌었죠. 그죠? 모델링 엔터 치시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모델링.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뭐 거의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윈도우에 모델 인포를 다시 한번 클릭해 봅니다. 모델 인포 중에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스태티스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클릭 한번 해봅니다. 자, 왼쪽에 퍼지 unU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지 unUsed. 요거 클릭합니다. 뭔가 화면이 깜빡하면서 바뀌었죠, 숫자가. 자, 닫아주시고 여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템플릿 파일을 이제 저장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작업 화면 자체를 파일에 가셔가지고 메뉴에서 파일 Save as Template이라고 6번째쯤에 있죠. 이거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Save as Template 파일이 나옵니다. 네임은 파일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mytemplate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교재 3번에 보면 제일 밑에서 한 5번째 줄 있잖아요. My Default Templ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My Default 교재 3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줄 템플릿.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밑에서 세 번째 3페이지에 밑에서 한 6번째 줄 3페이지. 자,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면 설명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적으면 내가 만든 템플릿 뭐 2013년 오늘 12월 7일이죠.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set as default templat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다음번에 이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ve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 안 뜨실 건데 저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 뜨고요. 그냥 바로 저장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되신 분, 예, 천천히 할게요.